미니멀리즘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리는가는 딱 이 기준 하나면 됩니다. 인생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져도 되는 것은 그 잠시도 머물 필요가 없다. 물건도, 시간도, 사람도. 안녕하세요. 시간 나면 가끔 영상 올리는 건축가 워킹주부 아빠 남편 미니멀리스트 호주 패밀리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미니멀리즘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생기는 궁금한 것들이 있죠. 쟤는 항상 저렇게 깔끔하게 하고 살까? 정상적인 일상 가능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저게 미니멀리즘인가? 정말 일상에 에너지가 넘칠까? 집이 너무 없어 보이진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만한 이런 생각들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미니멀리즘을 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쉽고 즐거워야 되는 미니멀리즘은 그녀의 다이어트처럼 오늘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이나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 월요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처럼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현실 일상에서 저의 미니멀리즘이 현실적이고 꾸준할 수 있도록 해준 미니멀리즘 10계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중 몇 개나 이미 여러분의 미니멀리즘과 닮아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이 중에서 단 3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니멀리즘은 오늘 영상을 보기 전과 본 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미니멀리즘이 어떤 미니멀리즘인지 그 방향성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미니멀리즘에 무슨 방향성이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저마다 결혼 생활이 다르고 육아 방식도 다르듯 미니멀리즘의 방향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미니멀리즘의 방향에는 첫째로 불교의 무소유 같은, 그러니까 인내하며 버리고 비우고 안 쓰고 줄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무소유의 미니멀리즘이 있고, 다른 미니멀리즘으로는 공간과 시간의 효율적 기능성에 포커스를 둔, 다시 말해 장식을 없애고 본질에 집중한다는 문화예술 건축적 개념에서 시작된 그런 미니멀리즘이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호텔방처럼 작은 공간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 기능에 포커스를 둔 그런 미니멀리즘이죠. 어느 하나가 정답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미니멀리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레퍼런스를 찾기도 수월하고 오랜 기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개하는 기능에 포커스를 둔 미니멀리즘의 방향은 첫째로 일상의 시간이 효율적이 되도록 하는 것, 둘째로 공간의 기능이 최적화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 더 에너지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명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비우고 버리는 화기애애모호한 보이지 않는 기준과는 달리 공간과 일상의 기능에 불필요한 것을 없애면서 기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명확한 목표를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서로 다른 미니멀리즘 중에서 하고자 하는 미니멀리즘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향에 대해 얘기하는데 라벤더 향, 레몬 향 그런 건 안 됩니다. 10계명 중 두 번째는 미니멀리즘은 가치 있는 물건이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을 수리하기 위해 새로 산 망치라는 도구가 못을 박으면서 망가질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결국 살기 좋은 집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미니멀리즘이라는 도구도 현실 일상에선 혼자 살지 않는 이상 항상 망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미니멀리즘은 다같이 조차가 아닌 다같이 죽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은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싱글 연예인들의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100개 중 99가지를 정리해 놓아도 정리 안 된 나머지 1개만 눈에 보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가족, 매일 어지르는 것이 이 지구에 태어난 유일한 목적인 아이들, 전문용어로 이들을 미니멀리즘 생태 교란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생태 교란종들이 함께 살고 있다면 만들어진 결과를 유지하는 데 집착하는 미니멀리즘은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을 할 때는 이 미니멀리즘이 아니었다면 나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공간들은 지금보다 더 낭비되고 힘들었겠지라는 생각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일상, 가치 있는 것을 위한 공간과 노력,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미니멀리즘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시간을 뺏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도구로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미니멀리즘의 요요 현상을 미니멀리즘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동안 잘하던 미니멀리즘이 어느 순간 자신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지루하거나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는 미니멀리즘 또한 운동이나 다이어트처럼 웨이브가 있고 요요 현상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나 육아처럼 미니멀리즘 또한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죠. 꾸며진 베스트만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365일 매일의 일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영상들을 접하면 불쌍한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잔소리와 함께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그런 꾸며진 비현실적인 영상의 모습들과 날 것 그대로인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고 자책하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패턴의 웨이브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떨 땐 어질러지고 물건이 쌓여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미니멀리즘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며 공간을 바꾸고 비워도 보는 것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의 일상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미니멀리즘을 하는 일상 속 모습은 아마도 무조건 더 버리기, 무조건 사지 않기라는 인내와 수양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꿔서 실리와 합리성이라는 현실적이고 똑똑한 미니멀리즘 일상에 더 포커스를 두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멋진 가구가 사고 싶을 때는 미니멀리즘이니까 무조건 욕심을 버려야 돼가 아니라 저게 기능적으로 나한테 필요한가? 지금 있는 가구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공간에서 기능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어떤 변화가 일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까? 저 물건을 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처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명하고 합리적인 미니멀리즘이라면 우리가 이 미니멀리즘을 지속해야 되는 좋은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많은 미니멀리스트들이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더 많은 여유를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없었던 것이 생기는 선물 같은 여유는 사실 미니멀리즘을 하기 이전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소모되고 잃어버렸던 시간, 원래 우리에게 존재했어야 할 시간들이죠.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잃어버렸던 귀중품을 다시 찾는 것처럼 새로운 시간을 선물 받는 것이 아닌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돌려받는 것이죠. 미니멀리즘을 하고 생기는 여유만큼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즘이 아니라면 그런 시간들은 영원히 찾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미니멀리즘은 더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낭만적인 선택이 아닌 현명한 사람들의 성공하는 일상을 위한 무기가 됩니다.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기능에 포커스를 둔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한 공간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그 미니멀리즘의 본질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공간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왠지 있어 보이는 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공간이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니멀리즘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미니멀리스트 또는 친구들이 말하는 미니멀리즘은 이래야 돼 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상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가능하고 허락된 만큼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미니멀리즘을 시작하고 만들어가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미니멀리즘 공간에 관한 영상들 또는 미니멀한 호텔방, 카페 같은 공간들을 보고 있으면 그곳에선 뭔가를 해보고 싶고 일도 잘 될 것 같은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미니멀리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니멀리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싶게 영감을 주는 그런 동기부여입니다. 그런 동기부여 자체인 미니멀리즘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동기부여가 아닌 그 동기부여라는 미니멀리즘을 그냥 하도록 만들어줄 규율 또는 규칙입니다. 다시 말해 미니멀리즘은 동기부여를 찾고 기분 내킬 때 하는 것이 아닌 그냥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에 심어주는 규칙에서 시작됩니다.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은 가슴 따뜻한 동기부여가 아닌 가슴 뜨끔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운동할 때 세트를 정하고 쉬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아니라 일종의 규칙이죠. 미니멀리즘도 예를 들면 올해는 가구는 더 늘리지 않기라든지 잠자기 전 정리는 반드시 오늘 끝내기, 이번 주에는 선반 하나 없애기, 오늘은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박스에 담기,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들을 그냥 규칙으로 만들고 따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라는 규칙은 동기부여가 없어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집에 친구들을 초대할 때도 우리 집에는 선물은 안 되고 훈훈한 공기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규칙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빈 박스를 가까이 하자입니다. 빈 박스는 미니멀리즘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줄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미니멀리즘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치워야 하지 또는 이미 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어쩌지와 같은 미니멀리즘을 하면서 생기는 많은 궁금증과 걱정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당장 미니멀리즘이라고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아무 생각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빈 박스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보이지 않게 치워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사실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었고 많은 공간 확보가 가능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만약 다시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다시 꺼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다시 찾지 않게 되는 물건들은 여러분이 영원히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미니멀리즘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리는가는 딱 이 기준 하나면 됩니다. 인생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져도 되는 것은 그 잠시도 머물 필요가 없다. 물건도, 시간도, 사람도. 다음은 미니멀리즘은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과정이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약 그 미니멀리즘이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행복하지 않다면 단언컨대 그 미니멀리즘 잘못된 미니멀리즘입니다. 만약 혼자 필 받아서 시작하고 그 목표 없는 인내와 수양을 가족 모두에게 강요한다면 여러분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새로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미니멀리즘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가족 모두를 이해시킬 필요도 없지만 강요도 하면 안 됩니다. 대신 미니멀리즘을 혼자서 하는 취미생활처럼 가볍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꾸준히 미니멀리즘을 만들어 간다면 가족들도 어느 순간 미니멀리즘에 적응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 계획 없이 뭐든지 우선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일을 벌려놓는 스타일인데 뭐든지 시작이 되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그것들이 과정이 됩니다. 시작을 해놓지 않으면 문제도 안 생기고 과정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하지 않는다면 미니멀리즘은 영원히 미니멀리즘이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도 아니고 계획도 아닌 지금 당장 박스 하나 들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시간 남의 영상 올리는 건축 워킹 주부 아빠 남편 미니멀리스트 호주 패밀리였습니다.